1997년 11월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 우리나라 외국인 지분율은 최대 26%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1997년 12월 12일 50%로 확대합니다. 1998년 12월 31일에는 완전 자유화합니다. 중국은 외국인 자본을 통제하기 위해서 주식시장을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 5월 중국은 비유통주를 유통주화시킵니다. 이런 기대로 상해 종합지수는 급등합니다. 상장 주식수의 3분의 2가 비유통 주식수였습니다. 2007년 주가지수는 단기간 6배 상승합니다. 2007년부터 비유통주들이 유통주화되면서 유통물량은 늘어나게 되고 이후 상해 종합지수도 급락합니다. 2014년 11월 22일 중국은 예금과 대출 기준금리를 인하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는 예금금리입니다. 중국은 대출금리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 말부터 상해 종합지수는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2015년 2월 4일 지급준비율을 인하하고 이후에도 대출금리와 지급준비율 인하는 계속됩니다. 14억 명의 인구가 주식시장으로 몰려들면서 상해 종합지수는 급등합니다. 이때 중국은 정책 실수를 하게 됩니다. 4월 19일 또다시 지준율을 1% 인하합니다. 이것은 불난집에 기름을 끼얹은 것이었습니다. 주식시장은 더욱더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중국 증시가 6월 8일 고점을 찍은 이유는 신용규제 때문입니다. 신용규제로 인해서 상해 종합지수는 고점을 찍고 급락하게 됩니다. 2015년도 중국의 주식 계좌 수는 전년도 대비 수십 배 늘어납니다. 얼마나 과열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015년 7월 8일에는 2,808개의 상장사 중에서 1,476개가 폭락으로 거래 중지됩니다. 중국 증시는 우리나라 증시와 전혀 다릅니다. 중국은 외국인 비중이 0.7%였습니다. 개인 비중이 83.4%였죠. 중국 증시의 특징은 개인이 주도하는 증시라는 것입니다. 중국이 글로벌 증시와 상관관계가 크게 떨어지는 이유가 외국인 비중이 낮기 때문입니다. 중국 증시는 우리나라나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됩니다. 개인들이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 중국 증시는 급등합니다. 중국 증시의 최근 급등은 10년 주기설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2005년과 2015년 주식시장은 급등합니다. 2025년에도 주식시장은 급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 역시 10년 전처럼 증시 부양책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은 개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외부에서 중국 증시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국 증시의 상승 요건은 금리 등 유동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규 계좌 개설 추이로 판단합니다. 주식 계좌가 늘어나게 되면 중국 증시는 상승하게 됩니다. 2015년 증시 급등 이후 폭락으로 중국 경제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중국 정부가 2005년과 2015년처럼 증시 폭등을 용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